안녕하십니까. 생활스위칭 진행하는 곽순혜입니다. 몇 번의 봄비로 자연은 싱싱한 물오름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연은 싱싱해지는데 여러분 건강은 어떠세요? 피곤하시다고요? 봄에는 피곤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 몸이 참 나른해지기 쉬운 계절이죠. 이때 손을 통해서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좀 피곤함을 풀어보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수조법 하시니까 손을 통한 운동 방법은 또 어떤 것이냐 궁금하시죠? 자, 여러분 손을 한번 이렇게 쭉 내보세요. 앞으로 내시면은 그동안 배워두셨던 대로 양쪽 새끼손가락이 다리예요.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그러니까 다리끼리 부딪혀서 다리 운동을 하십니다. 이렇게 10번씩 부딪혀보세요. 다리 이렇게 10번 부딪히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쪽 다리도 10번 이렇게 부딪혀보세요. 이렇게 조금 세게 부딪혀보세요. 이렇게 부딪히고 나서 그 다음에 주먹을 가볍게 져서 여기 앞에 생식기 부분부터 복부를 이렇게 안마합니다. 마사지 이렇게 해서 복부를 쭉 쳐서 얼굴까지 쳐주고요. 또 이쪽 손도 쭉 쳐줘보세요. 이렇게 쳐줘보시고 그 다음에 등도 허리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서 쳐주시고요. 이렇게 쭉 쳐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손가락을 하나씩 쭉쭉 뒤로 펴보세요. 자, 이렇게 쭉쭉 펴보시면은 아주 전신이 시원해지심을 느끼실 거예요. 자, 이쪽 숨도 펴주시고 또 이쪽 숨도 펴주세요. 이렇게 쭉 펴주시면 좋죠. 자, 이렇게 해서 운동을 해주시면은 아주 전신이 시원해지시는데요. 자,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하시고요. 또 이렇게 해서 10번을 하시고요. 손바닥 앞면부터 가볍게 이렇게 쳐주세요. 두드려주세요. 이렇게 두드려주시고 또 반대쪽도 이렇게 두드려주시고 또 손등에서도 이렇게 들여주고 등도 두드려주고 허리도 두드려주고 들여주시고 자 허리 등 해서 어깨까지 쭉 이렇게 두드려주시고 그 다음에 손가락 하나씩 쭉쭉 뒤로 쭉쭉 이렇게 펴보세요. 이렇게 펴보시면은 아주 손이 시원해지면서 몸이 좀 시원해지시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좀 어떠세요? 좀 피곤이 풀리셨나요? 자, 아주 피곤하고 조금 나른해지실 때마다 이 운동을 한 번씩 해보세요. 꽤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은 전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수지요법으로 이제 무엇을 관리하느냐 하면은 봄에는 꽃가루라든지 먼지가 많아서 또 눈병 많이 앓게 되죠. 그래서 이제 눈병이 나면은 우선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못 보니까 또 불편해요. 또 다른 사람한테 외관상으로 아주 그 불쾌한 인상을 남기니까 이런 것도 불편하겠죠. 그러면 눈병을 관리하려면 우선 손에서 노는 자리가 또 어디가 되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배운 것을 전부 다 보시면 눈은 가운데 손가락 끝매디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손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매디를 좀 봐주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끝매디에서 눈의 위치 정하는 방법을 이제 보실게요. 눈의 위치는 우선 여러분들이 여기 턱 밑하고 이 A33번 자리하고 가운데 이제 코를 정하셨잖아요. 코. 그러면 이제 코의 자리를 정하신 다음에요. 이 자리를 먼저 정하세요. 코의 자리를.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그 손톱 이렇게 처음 깎기 시작하는 자리하고 깎아서 이렇게 가면 끝나는 자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 자리요. 손톱 끝 양쪽 이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선에서 이렇게 코의 자리까지를 이으세요. 이렇게 이으시면은 대각선이 생길 겁니다. 이렇게 대각선이 이렇게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이 끝자리하고 이 코의 자리하고를 이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딱 가운데점을 여러분이 결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점을. 자, 한번 해보세요. 가운데점을. 그러면 이게 자기 눈이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실감나게 그런 게 코가 되겠고, 이게 눈이 되겠지요. 자, 이 눈이 자리인데, 왼쪽 눈에 눈병 생겼을 때와 오른쪽 눈에 눈병 생겼을 때인데, 어떻게 골라내냐면, 내가 앞을 바라보고 똑바로 서 있듯이 손도 이렇게 앞으로 똑바로 이렇게 내놓고, 왼쪽 눈일 때는 왼쪽, 오른쪽 눈일 때는 오른쪽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리를 눈병이 났을 때 꼭꼭 눌러보시면 이렇게 꼭꼭 눌러보시면 이제 아프거든요. 그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 눈의 자리를 수지요법 번호로는 2번이라고 그럽니다. 2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배우신 번호 중에서 이제 A라는 것이 꽤 익숙해지셨죠? A는 손 앞에 정중앙선이니까 이 자리가 되겠고요. 이 눈은 정중앙이 아니죠. 그러니까 A라는 번호가 아니에요. 2번인데요. 이 자리가 이제 눈의 번호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왼쪽 눈, 오른쪽 눈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다가 침을 놓으셔도 되고, 뜸을 하셔도 되고, 이제 자극을 하시는데요. 눈의 자리를 치료할 때는, 물론 이제 간단한 눈병은 눈 자리, 지금 배우신 눈 자리만 자극하셔도 돼요.
그런데 눈의 자리를, 눈병을 치료할 때, 즉, 이제 아폴로 눈병, 눈가락기, 뭐, 이런 거, 각막염, 결막염, 이런 것들로 이제 고생을 하실 때는, 물론 이제 눈의 자리를 치료를 하시지만은, 그 자리 외에 쓰면 아주 더 효과적인 자리가 있어요. 자, 그 자리가 어디냐면은, 옛날부터 눈은 간이 주관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간의 위치를 넣어주시면 좋은데요. 그 자리를 넣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 간의 위치를 확인해 주실 필요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간의 위치를 정할 때는 어떻게 정하시느냐면요. 여기 A8번 자리부터 정하러 들어가세요. A8번 배꼽이고요. 그 다음에 A16번 명치 자리가 나오죠. 딱 가운데 A12번 자리가 나와요. 그러면 A8, 12, 16은 모든 병에 기본으로 써주시면 좋으니까 우선 A8, 12, 16번은 이제 하세요. 하시고 나서 A12에서 옆으로 이렇게 가시고요. 자, A12에서 옆으로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 능선, 내층 등선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일절과 만나는 점이 있어요. 이게 이제 폐의 자리라고 배워두셨었는데, 그 일절과 만나는 폐의 자리에서 이렇게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A12에서 이렇게 옆으로 가셔서 만나는 점이 생겨요. 자, 그 점과 폐의 자리를 4등분합니다. 4등분해서 4분의 1 올라간 자리예요. 이 자리가 바로 간의 자리가 됩니다. 이 간의 자리는 N18번이에요. N18번. 조금 보기 위해서 한번 손에다가 제가 점을 찍어 드려 볼게요. 자, A8번이고요. A12번이고 A16번이에요. 이 자리를 쓰신 다음에 A12에서 옆으로 이렇게 수평 이렇게 가세요. 가시고 이 능선, 사지 능선에서 내려온 이 C의 일점을 정하신 다음에 이 C의 일점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면 직각으로 만나지는 점이 있겠지요. 그럼 이 직각으로 만나지는 점과 C의 일점을 4등분 하세요. 이렇게 4등분 하셔갖고 이 직각으로 만나진 이 점에서 4분의 올라간 지점이 N18점이에요. 이 자리가 간의 자리입니다. 물론 눈병을 치료할 때도 쓰시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술 같은 거 많이 드셨을 때 간을 관리하고 싶을 때 쓰는 자리도 되겠지요. 자, 그래서 이 자리 N18번 자리를 추가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눈의 자리와 A8, 12, 16번 자리와 N18번 자리를 하나를 이제 추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손가락에 장부를 조절하는 선이 있다. 이런 거 이제 익혀두셨지요. 그 중에서 이제 간을 조절하는 선을 따라갑니다. 간을 조절하는 선은 어디냐면은 새끼손가락에 내층 등선에 있어요. 이 내층 등선에 간을 조절하는 선이 있는데 그 선 중에 이제 여러 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선 중에서 여러 점 중에서 가장 그 간을 조절하는 데 좋은 점이 그 선과 3절과 만나는 점이에요. 이 3절과 만나는 점. 이 점을 하나 더 추가시켜주면은 아주 눈병 치료에 아주 최고의 자리를 이제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눈병은 A8, 12, 16 하고요. 그 다음에 눈의 자리를 추가를 하시고, 그 다음에 N18점 하고, N5번 자리예요. 그때 이제 침을 만약에 꽂는다 그러면, 이런 자리는 침을 하나씩만 꽂아도 되겠지만, 눈이 아픈 실제 이 상응부에는 침을 좀 여러 개 꽂아주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침을 좀 여러 개 꽂아주시는 것이. 자,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이 더 확실하게 익히기 위해서 표를 한번 보실게요. 표를 보시면서도 확실하게 익혀보시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자, 지금 손바닥 정중앙 A8번이죠. 그 다음에 12번, 16번 이렇게 오시고요. 자, N18번의 위치가 A12에서 옆으로 이렇게 가고 사지 능선 쪽에서 일절과 만나는 점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4등분을 하셔갖고 4분의 1 올라간 자리. 이게 N18번 간의 자리죠.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내측에서 능선이 있는데요. 이 능선과 3절이 만나는 점이에요. 그게 이제 N5번인데 이게 간을 조절하는 점으로 아주 유명해 쓰이는 자리죠. 그래서 이 점을 해주신 다음에 눈의 자리에서 아까 코하고 손뼉 깎아서 각진 자리에 이어서 가운데 눈의 자리 이제 추가를 시키면 되죠. 이 점에다가 침을 넣으셔도 되고 뜸을 하셔도 되고 서한봉을 하셔도 되고 그런데 이거는 눈병 났을 때 쓰시면 좋지만 눈병이 유행이다. 뭐 이렇게 될 때는 미리 이 자리를 서한봉을 붙인다든지 이렇게 하고 다니시면 예방 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병이 무슨 유행이다 이럴 때는 미리 이제 한번 예방 차원에서 해보세요. 예방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아주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이렇게 하시는데 보통 그렇게 심한 눈병이 아니라도
눈이 충혈된다거나 또는 오후만 되면 피곤하다든가 눈이 침침해진다든가 뭐 해만 바라보면 바람만 불면 눈물이 실금실금 나온다든가 또 이렇게 노안이 진행된다. 아이들도 성장기 때는 근시가 얼마나 급속도로 진행이 돼요. 자, 이럴 때는 이런 점을 다 쓰자면 조금 복잡하시니까 이럴 때는 눈의 자리만 이렇게 관리를 하셔도 아주 충분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눈의 자리만 서한봉을 붙여주는데 또 이 자리도 아이들은 또 이 끝이 돼서 서한봉이 오랫동안 붙어있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밤에 잘 때 붙여준다든지 아니면은 낮에 붙여주실 경우에는 그 자리를 붙이고 이렇게 테이프 같은 걸 이렇게 말아서 보관을 하시면은 오랫동안 붙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병인데 이 눈병을 예방하는 것 중에는 이제 서한봉 붙이고 다니는 방법도 있지만 우선 이제 개인 건강 위생 관리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인데 갔다 온다든가 외출을 했다든지 이랬을 때는 손을 깨끗이 씻는다든지 또 이제 세수를 깨끗이 한다든지 좋은데요. 보통 우리가 그 눈병 있을 때 제일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렇게 비비는 거예요. 비비는 거 함부로 비비면은 각막이 이제 손상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더 큰 눈병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비비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무 안약이나 너무 많이 습관적으로 넣는 거 이것도 눈병을 악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눈병이 많이 심하면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미리미리 관리하실 때 A8, 12, 16, N18, N5번에 눈의 상향점을 쓰신다든지 침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눈병 관리에 이제 좀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봄철에 이제 많이 발생하니까 한번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기구를 설명할 때 자꾸 서한봉 하니까 그 서한봉이 뭔가도 궁금하시겠고 또 어떻게 이용하나도 참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주로 손에다 이용하죠, 서한봉은. 그런데 이 서한봉은 인체에 직접 이용하셔도 아주 훌륭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서한봉은 이제 그 안이 생김이 어떻게 되냐면 작은 돌기가 있고 그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건데 알루미늄은 그 공기 중에 노출되면 산화되고 또 산화 알루미늄 몸에 해롭잖아요. 그래서 그 알루미늄에 특수 코팅을 해서 저희가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없을 때는 이제 쿠킹 오일을 자꾸 쓰시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죠. 근데 이 서한봉은요 몸에다가 직접 붙이셔도 돼요. 어떤 때 붙이냐고요? 몸에 어디 통증이 있다거나 염증이 있다거나 특히 아이들 놀다가 멍 들었을 때 붙여보세요. 아주 효과적이 멍이 아주 잘 빠지죠. 자, 그런데 제일 재미있는 거는요. 벌레 물려 가려울 때 붙이시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잊지 마시고요. 올여름에 모기 같은 거 물렸을 때 손으로 긁어서 화농 이렇게 되게 만들지 마시고 이렇게 서한봉 한번 붙여보세요. 근데 서한봉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럴 때는 쿠킹 오일을 마르세요. 온단할 만하게 또는 파달 만하게 마르시는데 이렇게 말아가지고 딱 붙여주면 좋은데요. 우리 젊은 학생들 그 얼굴에 여드름 때문에 신경 쓰이죠. 작은 여드름은 몰라도요. 큰 여드름 아주 크게 이렇게 멀겋게 하다가 이렇게 팽창돼 나올 때는 쿠킹 오일을 온단할 만하게 해가지고 밤에 잘 때 거기 딱 붙이고 주무셔보세요. 아침에 아주 깨끗하게 없어져요. 자, 이런 거 아주 효과적이니까 쓰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몸에다가 이게 이제 서한봉이 이제 되겠는데 몸에다가 그냥 이제 이렇게 이제 붙인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어디 아플 때 그래서 이제 아주 쉽게 붙일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서한봉이 뭔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제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참얼미 배멀미인데요. 이 처방은 앞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 문의를 한번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 갈 건데 아주 많이 애들이 멀미를 하니까 한 번만 더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문의를 받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참멀미, 배멀미 또는 비행기 멀미 이런 것을 해소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때 예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 경우를 다 얘기를 해드렸댔어요. 그런데 수지침 이용하실 때는 우선 멀미점 중에서 이제 좋은 점이 어디가 소개가 되느냐면은 A8, 12, 16점이 들어가죠. 자, 이 A8, 12, 16점하고 K9, F4라는 점이 들어가요. K9, F4라는 점이 들어가는데 이 K9를 설명할 때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드렸느냐면은 네 번째 손가락을 3절매디 중앙과 2절매디 아랫무늬 중앙 이게 주름이 여러 개 있는데 아랫무늬 중앙 이걸 이어서 똑바로 이어서 4등분을 하신 다음에 3절매디 중앙에서 4분의 1을 내려오시라 그랬어요. 이게 K9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등분을
정확하게 잘 아셔야 돼요. 자, 네 번째 손가락 3절매디 중앙과 2절매디 아랫무늬 중앙을 이어서 똑바로 중앙을 이어서 4등분을 하셔서 3절매디에서 4분의 1이 내려오세요. 이게 K9번이고요. 그 다음에 F4번의 점은 어떻게 되냐면 새끼손가락 중앙입니다. 새끼손가락 중앙선인데요. 이 중앙 3절에서 손톱 밑에까지 똑바로 이렇게 이으세요. 이렇게 이으신 다음에 이 3절 중앙점과 손톱 밑점 이어진 점을 4등분 하셔가지고 이 3절 중앙에서 4분의 1을 이번에 올라가세요. 위로. 이게 이제 F4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이 K9번이고 이 점이 F4점인데 A8, 12, 16, K9, F4 이 5점이 멀미 처방에는 아주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멀미가 아주 심하면은요 어디 여행을 떠나시기 전에 한 이틀 전이나 이렇게 양쪽 손에 똑같이 붙이세요. 좌우 손에 이렇게 붙이시는데 만약에 멀미가 심하지 않으면 떠나기 직전에 붙이는 게 좋죠. 멀미가 시작했다 하면 조금 효과가 좀 미흡하겠죠. 이미 시작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떠나기 전에 이것을 이용하는데 만약에 서한봉이 없다면 역시 또 쿠킹을 말아서 쓰셔도 되겠고 이것도 마저 없으시다면은 제가 이제 지압봉 같은 걸 쥐고 가면 좋다 그랬어요. 지압봉 쥐어서 이제 손 운동을 계속 하고 가시면은 멀미 해소에 아주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이 지압봉마저도 없고 서한봉도 없고 그 자리도 잊어버렸을 때는 남녀 간에 손을 잡고 가면 멀미가 많이 해소가 된다고 그랬어요. 음양좌가 낮아서요. 기억하시겠죠? 예,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질문이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때 멀미점을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멀미 증상이 다시 이제 된다든지 토하고 싶은 증상이 가라앉지 않으면은 여러분 익혀두셨던 A33점 있죠? 여기 A33점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 A33점 이 점에서 피를 조금 빼내주시면 좋아요. 피를 A33점 이 점에서 그래서 조금 빼내주시면은 멀미 해소가 훨씬 더 잘 되죠. 자, 이것도 역시 표를 보시면서 더 정확한 점을 익혀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요. 자, 여기서 A8, 12, 16 항상 이 중앙점이 이제 A8점이고요. 16점을 하셔가지고 그 반점이 12점이 되겠습니다. 이 점을 선택을 하시고 왜냐면 멀미를 하시게 되면 위장도 불편하고 명치도 답답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세 점을 쓰시고서 K9번 자리가 어디냐면은 3절 매디, 네 번째 손가락 3절 매디 중앙과 2절 매디 아랫무늬를 이어갖고 4등분해서 4분의 1 내려온 점. 자, F4번은 새끼손가락 3절 매디 중앙에서 손톱 밑에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4등분 하셔가지고 3절에서 4분의 1 올라간 점이에요. 그래서 A8, 12, 16, K9, F4점이 되죠. 자, 이렇게 이용을 하시다가 만약에 멀미 증상이 가라앉지 않고 토할 것 같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A33번 점에서 사열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멀미 처방 잊지 마세요. 봄철 그 나들이에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모든 여성들의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는 생리통 월경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들은 이 고통을 모르죠. 또 여성들은 그 생리가 시작하면서 전부 이 고통이 있고 또 생리 중에 월경 장애라든지 또는 과다 또는 주기적인 문제 이런 걸로 많은 고통을 받게 돼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그 조사 문헌을 봤더니요. 여성들이 그 생리 전에 느끼는 생리 증후군 또는 생리 후에 나타나는 생리통 이럴 때 느끼는 증상들이요. 무려 169가지나 된대요. 여러분 상상이나 되세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증상은 그저 붓는다든지 또는 뭐 약간 신경이 예민해진다든지 짜증이 난다든지 뭐 히스테리칼해져서 무슨 뭐 우울증도 생긴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서 뭐 가끔 뭐 도병 뭐 이런 걸 때 여성은 생리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발전해서 뭐 이제 그 어떤 부종 또 유방의 통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심하게 발전하면 이제 자살하고 싶은 충동 이런 것까지 이제 가게 돼서 그 사춘기 애들이 그 자살할 때 심정하고 이게 생리하고도 이제 무관하지 않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그 생리적 증후군은 뭐냐면 이제 생리 있기 전까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리가 있으려고 할 때 느끼는 여러 가지 증상이 있죠. 이런 증상이 이제 증후군이고 생리통은 생리가 시작하면서 비롯되는 통증이죠. 자, 이거는 둘 다 질병은 아니에요. 그냥 증상이죠. 근데 이런 증상들이 질병 못지않게 여성들을 괴롭게 만들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거를 해소하겠다고
먹는 것이 진통제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진통제가 한 알, 두 알 정도야 괜찮다고 보겠지만은, 정말 심하게 시달리는 사람들은 하루에 7, 8알 이렇게 먹는 분도 계세요. 이런 것들은 정말 문제가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응급적인 거를 수지요법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완전히 그 질환 증상 자체를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린 것은 응급으로 생리통이 막 시작했다든지 생리통 때문에 어쩔 줄을 모른다든지 할 때인데요. 응급은 역시 사열요법이 가장 좋죠. 그래서 사열하는 점인데 이 점이 바로 제1번 D1점을 이제 많이 쓰게 되거든요. 우선 그 제1번 D1번에 대한 설명을 이제 손에서 한번 익혀보시겠습니다. 손에서 제1번 D1번은 어디냐면은요, 제1번 점 들어가겠습니다. 새끼손가락을 좀 봐주세요. 자, 새끼손가락에 손톱 밑에 이 손톱 뿌리가 있죠. 이 손톱 뿌리에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우측으로 바깥측으로 나오세요. 그 다음에 이 손톱 깎아서 이렇게 각진 부분 있죠? 이 각진 부분에서 이렇게 내려와 주세요. 이렇게 내려오시면은 여기서 이제 그 각진 부분이 나오고 손톱 뿌리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이 손톱 깎아서 각진 부분에 내려오면 직각으로 만나주는 점이 있거든요. 자, 이 점이 제1번 점이에요. 제1번 점. 자, 똑같은 방법으로 네 번째 손가락에서도 이용하세요. 자, 네 번째 손가락 손톱 밑에서 이렇게 옆으로 우측으로 새끼손가락 쪽으로 오고요. 그 다음에 각진돼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직각으로 만나지는 점이 있죠. 이 두 점이 제1번 D1점인데요. 이 두 점에서 피를 살짝살짝 뽑아내세요. 양쪽에 똑같이요. 이 두 점에서 피를 뽑는 것은 생리통을 응급처치하는 데 아주 좋은 자리고요. 근데 이 두 점에서 피를 뽑아서 생리통을 멈춘다 하더라도 다음 달에 생리통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은 원인적인 제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원인적인 치료를 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면, 자, 여성들이 보통 하복부가 냉하거나 이런 혈액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이 생리통이 좀 심해요. 자, 이런 것을 제거하려면 역시 뜸요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뜸을 하실 때는 다른 자리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여성 기본뜸 자리를 이용하세요. 여성 기본뜸의 자리는 A1번, 4번, 6번, 8번, 12번 이런 자리가 있었죠. 거기에 F6번의 자리가 있었어요. 자, 이 A1번부터 이제 손을 잠깐 이렇게 보세요. 보시면은 자, A1번의 자리는 이 주름에서 만나는 자리죠. 뜸 A1번 하시고 놓으실 때는 이제 다음 번호가 A8번이지만 16번을 먼저 정하면 A8번을 놓으시기가 좋아요. 8번 하시고 12번 하고 그다음에 A8번 밑으로 두 점을 붙이면 4번, 6번이 돼요. 자, 1번, 4번, 6번, 8번, 12번 16번 넣어주셔도 좋고요. 또 뭐 불편하시면 안 넣으셔도 이제 넣어주시는 거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F6번이 여성의 아주 최고 예열이에요. 그래서 F6번은 어떻게 하시냐면, 자, 새끼손가락 가운데, 여기 3절 가운데 중앙선과 2절 아랫무늬 중앙선을 이어서, 똑바로 이어서 4등분을 하신 다음에 3절 중앙에서 4분을 내려온 점. 이 점이 F6점인데요. 여성들이 잡는 위치는 손에서 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뜸을 하셔야 되겠지만, 자궁에서 비롯된 모든 병을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가 F6점이 됩니다. 자, 이 점을 표를 한번 보실까요? 자, 표를 보시면 A1점, 4, 6, 8, 12, F6점입니다. F6점, 새끼손가락 3절 중앙과 2절 아랫무늬 중앙을 이어서 4등분해서 4분을 내려온 점이 됩니다. 자, 이 점들에 꾸준히 뜯음을 하시고 서한봉을 붙여주시면 아주 여성의 생리통이라든지 월경장애 또는 자궁에서 오는 질환들을 관리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는데요. 이런 관리를 하시면서 여러분 또 수지침 반지 있으시죠? 그 수지침 반지를 오른쪽 새끼손가락에 끼워주시면 더욱더 효과적이죠. 자, 오늘 공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맨 처음 이제 손운동 하셨고요. 피곤할 때 이용해보세요. 그 다음에 봄철에 흔히 발생하는 눈병. 자, 눈병의 자리 기억하시나요? 자, A8, 12, 16, N18번, N5번. 그리고 눈의 상응점은 E2번. 이렇게 기억하시죠? 이 자리를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봄철 나들이 때 많이 고생하시는 멀미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 A8, 12, 16, K고 F4를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자, 멀미 A8, 12, 16, K9, F4 점을 이용하시고요. 또 여성들의 급성적인 생리통에는 J1번, D1번. 자, 넷째, 다섯째 조각근 외측 끝에 있었지요. 예, 이 자리에서 사혈을 하시고, 이거는 응급처치이고요. 본격적으로 여성질환을 관리하려면은 뜸을 하시는데, 뜸의 위치는 A1, 4, 6, 8, 12번 하고 F6번을 이용하시는데, 하루에 한 번 뜸을 하셔도 되고, 3번 하셔도 되고, 이것은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뜸을 하시면서 여성질환 관리할 때 오른쪽 새끼손가락에 서한반지를 끼워주시는 것도 대단히 좋은 방법이죠. 자,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시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적어두셨다가 필요하신 대로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